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 송전선로에 코로나 임계 전압을 나타내는 식이다. 식을 보고 모르면 답하시오. 자, 요 식은 대단히 중요한 식으로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이제 코로나는 이 전선 주변의 절연이 공기 절연이 파괴되면서 어떤 이제 방전이라든가 잡음이 발생한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는 것은 그런 코로나가 발생되는 임계치 전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을수록 코로나 발생 확률은 낮아진다는 얘기죠. 낮아진다. 그럼 이 식에서 지금 보게 되면 M0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전선 표면의 상태 계수예요. 전선 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설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전선이 굉장히 매끄럽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이제 거칠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오염에 의해서 아무래도 요 계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M1은 이제 날씨에 가는 거예요. 날씨.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날은 일자분데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천. 자, 비가 온다거나 이제 눈이 온다거나 자, 그랬을 때는 요 값이 떨어지겠죠. 보통 우천시는 이제 0.8 자보니까 그럼 요게 떨어지면은 코로나 임계 전압이 낮아지니까 코로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날씨에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델타는 이제 상대 공기 밀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날씨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요거는 조절할 수 있죠. 요거는 전선의 지름이에요. D는. 그렇죠? 자, 이 D는 전선의 지름입니다. 자, 지름이니까 굵은 거 쓰면 되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선의 반지름이죠.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가 선간거리, 등가 선간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이 전선의 직경하고, 그 다음에 전선의 표면 상태인데, 자, 이 전선의 표면 상태를 갖다가 계산하려면 이제 뭐예요? 가선 금고를 개량한다. 그렇죠? 전부 다 이제 새 걸로 다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 이거를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온 T도씨에서 기압을 B라고 할 때 델타는 273 플러스 T분의 0.386B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임의의 온도가 되겠죠? 임의의 온도고요. 자, 위에는 이 값은 이제 25도씨를 갖다 기준해서 잡아놓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델타를 갖다 뭐라 하냐? 상대 공기 밀도라고 한다. 상대 공기 밀도. 자, 두 번째 M1이 날씨인 거면 M0는 전선의 표면 상태 계수가 되겠죠? 전선 표면의 상태 계수다. 코로나의 장애는 종류. 코로나의 장애는 이제 자, 뭐가 생겨요? 자, 코로나 장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통신원의 유도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전선의 부식이 촉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잡음, 소음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두 가지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는 주요 대책을 두 가지만 쓰라. 주요 대책은 제일 좋은 게 복도체를 쓰는 거죠. 복도체, 전선의 굵기를 굵게, 그죠? 이런 것들이 또 가상공구 개장, 뭐 이런 것들이 또는 뭐 복도체 사용 이런 것들이 주된 대책이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 통신선의 유도 장애, 그다음에 요거 외에 이제 전선의 부식 촉진, 코로나 잡음 소음 이런 것들이 또 자, 발생이 되겠죠. 이제 굵은 전선 복도체를 사용한다. 또는 뭐 가선 공구를 개량한다. 이런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이 식도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 임계 전압은 그 정도 중요한 자, 그런 부분이다. 라는 얘기죠. 문제 2번이에요. 도면은 어느 154kV 수용과의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의 일부분이다. 자, 주어진 표와 도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54kV의 3360Hz의 어떤 수변전 설비예요. 자, 단로기가 있고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가 지금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변압기는 델타 Y 결선으로서 3상 154의 2차 측은 22.9kV고요.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8%를 가지고 있고 2차 측의 변압기는 52의 지금 유입 차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T라고 하는 비율 차동 계정기가 지금 존재하겠죠. CT의 전격이 주어졌고요. 문제 1번 변압기 2차 부하 설비 용량이 51MW, 수용률이 70%, 부하용률이 90%일 때 도면의 변압기 용량은 몇 메가볼트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 1번은 수용률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하면 최대 전력이 나오죠. 그걸 역률로 나눠주게 되면 변압기 용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메가볼트 암페어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51메가 곱하기 0.7이 될 것이고 그게 역률 0.9로 나눠줘야지만 이게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킬로와트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39.67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39.67 자 메가볼트 암페어가 될 것이고 1차 측의 달로기의 전격은 이게 1차 측이 154kV예요. 그럼 154kV에 대한 자 달로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입니까? 170kV가 되겠죠. 정해진 값이니까 이 부분은요. 자 CT1의 B는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표에서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CT1 여러분들이 CT1을 보셔야 되는데 그 CT1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3번에 CT의 전격이 주어져 있고요. 자, B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측의 전류를 구해야 돼. 1차 측의 전류는 자, 루트 3의 V분의 P가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CT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변류비 1.25에서 1.5배 여유배수를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변압기 용량은 39.67 곱하기 10의 6승이 될 것이고 루트 3 곱하기 154가 되겠죠?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1.25에서 1.5배 여유배수를 주면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185.9에 185.9에서 223.08이 나오죠. 223.08이 나옵니다. 그러면 변류비는 지금 얼마짜리 1차 측은요? 200A짜리가 선정이 돼서 1차 측은 200A짜리가 되니까 변류비 CTB는 200대 5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까지는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G12 내에 사용되는 가스는 주로 어떤 가스를 우리가 사용되는지 그 가스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4번에 우리가 어떤 가스를 씁니까? 육불화 유황가스가 되겠죠. 육불화 유황가스. 우리 이 육불화 유황가스를 뭐라고요? SF6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5번에 52의 전격 차단 전류가 23K일 때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52는 유입 차단기는 지금 설비를 보면 2차 측이었죠. 2차 측을 보호하는 차단기였습니다. 그러면 2차 측의 전격 전압은 22.9kV였어요, 지금. 그러면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차단기의 용량 메가볼트 암페어는 자, 루트 3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되겠죠?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됩니다. 차단 전류가. 이때 중요한 것은 단위가 킬로볼트고 단위가 카라는 얘기예요. 카.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25.8이 될 것이고 자, 전격 차단 전류는 23카를 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1027.8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차단기의 자, 용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을 보시게 되면 과전류 계전기의 전격 부담이 9A일 때 이 계전기의 임피던스는 있어요. 우리가 과전류 계전기에서의 전격 부담은 자 I 자승의 임피던스로 계산을 하겠죠. 이때 CT 2차 측의 전류 I는 5A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9A는 5의 자승의 임피던스가 돼서 자 임피던스는 5의 자승의 9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 자 임피던스는 0.365이 나오더라.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 CT7이에요. CT7에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계기형 변류기 지금 7번 계기형 변류기에서 CT7에 변류비는 1200대 옵니다. 그게 1차 측의 전류가 지금 600A의 전류가 지금 흘렀을 때예요. 600A 전류가 흘렀을 때 자, 이때 비율 차동 계전기의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게 CT라면 여기가 1200대 5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600A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그 1차 측의 전류 곱하기 CTB 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식의 이거에서 600 곱하기 얼마예요? 1200대 5를 하게 되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자 우리를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변압기가 지금 델타 Y 결선입니다. 델타 Y.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1차 측이 델타, 2차 측이 Y예요. 그러면 우리가 CT를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비율 차동 계전기를 설치를 해 보게 되면 비율 차동 계전기에 대한 결선은 Y 델타가 돼야 되겠지. 그럼 델타는 자 델타 결선은 선이 상 전류보다는 루트 3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3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된다? 4.33A의 전류가 2차 측에 흐르게 되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 그 다음 비율 차동 계전기는 자, 변압기의 결선과 반대 위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 결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을 풀어봤어요. 자, 문제 3번입니다. ALTS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ALTS라고 하는 것은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여기에 A 변전소가 있습니다. A 변전소가. 자, 여기에 B 변전소예요. B 변전소. 그러면 A, B 변전소. 자, A 변전소와 B 변전소는 누구 거? 한전께 되겠죠. 한전. 여기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요. 수용가가. 그래서 자 평상시에는 제가 이 A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을 받고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됐으니 이 지점에서 자, 이 수용과 우리 집에서는 정전이 일어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폐기가 이제 어디로? 이 B 변전소로 이렇게 개폐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B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자 우리는 정전 없이 전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폐기를 뭐라고요? ALTS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하고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ATS예요. ATS 자동 전환 개폐기. 자동 전환 개폐기는 A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A 변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건 정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용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비상발전기가 있더라 이거야. 비상발전기.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 개폐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개폐기는 ATS. 그다음에 상용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개폐기를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ALTS라고 합니다. 그래서 ALTS와 ATS의 차이점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로서 설명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전원을 확보하여 주 전원의 정전 또는 기준치 이하로 전압이 떨어질 경우 자, 예비 전원으로 자동 전환시킴으로써 수용과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는 계획의 일종이다. ALTS.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공층 전압이 140kV의 송전선이 있다. 이 송전선의 4단자 정수 A, B, C, D의 값이 존재하고 자, 무부하 송전단에 154kV를 인가하였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이제 4단자 정수가 주어져 있어요. 4단자 정수에 A, B, C, D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수전단 전압 및 송전단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키워드는 무부하시의 송전단에 154를 지금 인가하였을 경우에요. 이때 자, 송전단 전압을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 자, 4단자 정수 송전단 전압 ES에 대한 송전단 전류 IS는 우리 4단자 정수에서 A, B, C, D 파라미터는 송전단에 대한 전압과 송전단의 전류를 구하기 위한 식이죠. 그럼 여기가 A, B, C, D에 대한 ER, IR,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자, 행렬을 풀어보게 되면 송전단 전압은 자, 이 A의 ER 플러스 B의 IR이 되고요. 송전단 전류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상전압이 되겠죠. 주어진 거는 성간전압이기 때문에 선은 상보다 자, 어때요? 루트 300 크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ES만 보더라도 성간전압으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루트 3분의 VS는 A의 루트 3에 대한 VR 플러스 B의 IR이 됩니다. 거기에 루트 3으로서 곱해주게 되면 VS는 A의 VR 플러스 루트 3분의 B의 IR이라고 하는 루트 3배가 되겠죠? 루트 3배 B의 IR이라고 하는 요 수식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은 송전단 전압은 A배의 수전단 전압 플러스 루트 3배 B의 수전단 전류가 된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부하니까 무부하시에는 이 무부하시에는 수전단 전류가 0이에요. 부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제로가 되겠죠. 고로 수전단 전압은 4단자 정수 A에 대한 송전단 전압이에요. 그러면 송전단 전압은 154니까 154에 대한 A는 0.9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171.11kV의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관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겠지. 그게 뭐냐면 송전단은 154인데 수전단이 171.11이에요. 원래는 누가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지금 큰 경우의 수가 나온 거죠. 이건 어떤 현상? 충전 전류에 의한 페란티 현상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송전단 전류를 구하랍니다. 송전단 전류. 그러면 송전단 전류도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IS는 자, 선으로 우리가 바꿔보게 되면 자, 이게 C배 루트 3배 VR이 될 것이고 플러스 자, D에 IR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부하시니까 무부하시에는 자, 전류가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보시면 되죠. 자, 4단자 정수 J는 C는 J의 0.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며 곱하기 루트 3에 대한 154 곱하기 10의 3승이다 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54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송전단의 지금 수전단의 전압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는 수전단의 전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3분의 여기 구했네 171.11 곱하기 10의 3승이다. 수전단 전압이 돼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 J의
51점. 자, 37A가 뭐가 된다? 송전단의 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부분, 여기는 상전압이 기준이 되고 이걸 선으로서 바꿔보게 되면 수식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의 문제 1번을 풀어봤습니다. 그럼 4번 문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수전단 전압을 140kV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때 수전단에서 필요한 조상 설비의 용량은 몇 kVA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조상 설비 QC는 루트 3배 VIC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야지만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전압 자체는 140이니까 이해되시겠죠? 140 곱하기 10의 3승에 내가 이제 이거 구해야 돼. IC. 자, IC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IC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제 수전단을 140kg로 맞추기 위한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우리가 송전단 전압은 방금 구해봤습니다. 자, A의 VR 플러스 루트 3배, 자, 루트 3배 B의, 잠시만요. 자, B의 IR인데 이렇게 된 거였죠. 근데 이게 지금 IC 충전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이 자체를 IC로 보시면 될 거예요. IC로. 그러면 이때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VS-의 A의 VR은 루트 3배의 B의 IR이 될 것이고, 자, 이 IR은 자, 루트 3배의 B의 VS-A의 VR이라고 하는 자, 이 수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루트 3 곱하기 J의 자, 70.7이 될 것이고, 자, 전압 자체는 지금 154죠. 154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에 자, 0.9 곱하기 얼마로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140kV를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는 140 곱하기 10의 3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이때 자, 충전 전류가 지금 얼마만큼 흘렀냐? 마이너스 J의 228.65A의 전류가 흘렀습니다. 흘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계산에 대한 이 결과치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J의 228.65가 되겠죠.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용량을 구해 보니까 55,444.68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68 킬로볼트 암페어의 자, 조상 설비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수전단이 지금 171kV가 나왔다는 얘기죠. 페란트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전단에는 충전 전류가 흐를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자체를 어떤 전류로 보는 거예요? 충전 전류 IC로 보고 우리가 지금 간주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수전담을 140kV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조상 설비가 얼마만큼 필요하겠느냐? 그럼 조상 설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조상 설비라고 하는 것은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그렇죠? 전압 자체를 일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자, 조상 설비예요. 페란트 현상이 일어났으니 그 C에 대한 전류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가 자, 뭘 설치합니까? 진상분을 지상으로서 만들어야 되니까 뭐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겠죠.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 4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5번 문제예요. 자, 변압기의 모선 방식을 세 가지 채우라고 했어요. 변압기의 모선 방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단일 모선, 단모선 방식이라고 하죠. 단일 모선 방식이 있고, 자, 복모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중 모선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고,
환상 모선 방식 또는 1과 2분의 1 차단 방식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모선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정전으로서 전원을 점검하거나 또는 교체하기 위해서 또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게 변압기의 모선 방식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6번입니다. 다음은 삼성 사선의 22.9kV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삼성 사선시의 투투난이에요. 자, 부하기 폐기가 있고요. MOF가 있고 피레기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차 측은 투투나인이고 2차 측은 380에 220V의 전원을 쓰고요. 변압기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 결선이에요. 부하에는 전등 및 전열 부하가 있고요.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 부하가 있죠. 야,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ATS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문제를 통해서 공부한 적 있었죠. 그래서 비상 발전기가 존재해야 되더라.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단선 결선도에서 피레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LA의 우리말의 명칭은 뭐냐? 이게 피레기죠. 피레기이고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만나는 곳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피레기가 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피레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직렬 갭이에요. 직렬 갭이고 이게 특성 요소가 되겠죠. 자, 직렬 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진 게 피레기이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상전압, 낙내, 서지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서지를 자 어떻게 합니까? 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피레기인데, 자, 이 피레기는 평상시에는 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누설 전류를 방지하는 역할로서 쓰이는 것이고, 이상전압이 들어왔어요. 이상전압이 들어왔다. 내습을 했다. 이상전압 내습 시에는 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을 시켜야 되겠죠. 방전을 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자, 방전이 끝났어. 자, 방전 종료 후에는 자,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어떤 전류, 송유가 되겠죠. 그 송유를 차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피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걸 말로서 풀어보니까 이상전압이 내습해서 피레기 단자 전압이 어느 일정 값 이상으로 올라가면 즉시 방전해서 전압을 상승을 해서 억제시키고, 이상전압이 이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방전이 됐어요. 그래서 없어져 단자 전압이 일정값 이하로 되면 즉시 방전을 정지해서 원래의 송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걸 피레기라고 한다. 이걸 지금 제가 풀어서 써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평상시에는 누설 전류를 방지하고, 자,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대지로 방전시키며, 자, 방전이 끝나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전류를 차단하는, 송유를 차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피레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피레기의 성용 조건, 구비 조건이 되겠지.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에 대해서는 항상 높을수록 유리할 것이고, 자,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에 대해서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방전 내력은 커야 되고, 피레기의 제한 전압,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나중에 절연 협조의 기준이 되는 전압이기 때문에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낮을수록 좋으며 송유 차단 능력이 우수해야 되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피레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수전 설비 단선도의 부하 집계 및 입력 환산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설비 용량, 그다음 평균 역률, 그다음에 수용률이 주어져 있고 부하에 따른 값이 있고, 그다음에 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표를 완성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전등 전열에 대한 설비 용량이 지금 350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효율이고, 그다음에 이게 역률이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킬로볼트 암표이다. 자, 여기가 전등 전열이 될 것이고 350kW가 되겠죠? 아니, 이 부분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볼게요. 다음에 여기는 일반 동력이에요. 다음에
비상 동력인데, 자,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죠. 유도 전동기가 있고 1, 자, 유도 전동기 2가 있고 유도 전동기 3가 있고 비상 조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자, 표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여기는 100%가 되겠지. 100%가. 효율은 100%가 될 것이고, 자, 100%가 되겠죠? 역률은 80%입니다. 80%예요. 그러면 자, 킬로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2kW를 자, 역률과 효율로 곱해서 나눠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50이니까 자, 350kW를 1 곱하기 0.8.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437.5가 나옵니다. 437.5kV 암페어가 나올 것이고, 일반 동력이에요. 일반 동력은 자, 효율이 85%예요. 자, 일반 동력 효율이 85%이고 역률이 90%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635kW를 자, 0.85 곱하기 0.9로 곱해서 나눠줘 보니까 830.1kV 암페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1입니다. 자, 유도 전동기는 효율이 85%예요. 85%이고 역률이 90%가 되겠죠. 90%가. 그러면 7.5kW 곱하기 2에 0.85 곱하기 0.9를 해보니 여기는 19.6이 나오죠. 19.6kV 암페어가 나온다. 유도 전동기 2는요. 자, 효율이 85%예요. 역률이 90%입니다. 자, 이때 유도 전동기는 11kW짜리를 0.85 곱하기 0.9를 해보니 14.4가 나와요. 자, 유도 전동기 3죠. 여기는 85%이고 역률은 90%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 얼마요? 15에 대한 0.85 곱하기 0.9가 되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 19.6이 나옵니다. 19.6이. 자, 비상 동력이에요. 자, 비상 조명은요. 비상 조명은 100%죠. 그다음에 역률이 지금 90%예요. 비상 조명은 얼마예요? 8,000을 1 곱하기 0.9로 나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와트니까. 그러면 8.9가 될 겁니다. 8.9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비상 동력을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 합성을 해보니까 이게 62.5가 나와요. 62.5kV 암페어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표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표를 완성을 했고요. 자, 2번 TR2의 적정 용량은 몇 kV 암페어인지 단선 결선도와 자, 이 항의 부하 직계표를 참고해서 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면 TR2입니다. TR2예요. TR2. TR2가 어디에 있냐? 라고 봤더니 잠시만요. TR2가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TR2. 자, 여기에는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이 지금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상 발전기가 있는데, 자, 보시자고요. 자, 일반 동력하고 비상 동력을 보시면 돼요. 일반 동력, 비상 동력.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은 없애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변압기의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 3번에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킬로볼트 암페어. 자,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수용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해 주셔야 돼요. 수용률을. 그래서 수용률을 간주를 해 보면 자,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는 830.1 곱하기 수용률은 45%예요. 0.45가 될 것이고 비상 용력은 62.5가 되겠죠. 62.5 곱하기 수용률이 얼마예요? 100%다. 1이다. 요 부분을 자, 이제 주어진 자, 부등률을 가지고 부등률이 1.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은 15%의
여유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게 얼마나 나오냐? 385.73이 나와요. 385.73kV 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고로 변압기의 표준 규격에 이거 얼마짜리? 400kV 암페어짜리를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표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는 거였으니까 6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봅니다. 전격 출력 500kW의 디젤 엔진 발전기를 발열량 만인 중요 250L를 사용하여 2분의 1 부하에서 운전하는 경우 몇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한지 구하시오. 단 발전기의 열 효율은 34.4%로 한다. 지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860 PT 요거는 BH의 2타다 연내게 BH 2타다. 그래서 요게 효율이에요. 요게 효율인데 열 효율. 효율은 원래 입력분의 뭐가 돼요?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죠? 입력분의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BH는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요. B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연료량이에요. 연료량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킬로그램. 킬로그램. 근데 단위를 리터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H는 이제 뭐냐면은 발열량이에요. 킬로그램당 발열량 또는 리터당 발열량이니까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리터 이렇게 발열량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입력이다. 입력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출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엔진 발전기니까 연료를 태워가지고서 이제 출력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은 연료에 관련된 거고 출력은 이제 요 발전기 출력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때 P 자체는 이제 킬로와트이고 그 다음에 T는 이제 시간이잖아요. 운전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갖다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 T는 그래서 860P 그 다음에 BH의 효율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대입해 봅니다. 860에다가 P가 500kW인데 지금 여기서는 2분의 1 부하를 쓴다고 했으니까 요거의 2분의 1 절반을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BH 중요가 250L 발열량은 만이에요. 만. 그 다음에 효율은 34.4 0.344. 이렇게 해서 요 시간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4시간이 나오네요. 시간은 4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7번 문제도 다시 출제될 수 있어서 기억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요 공식 기억하면 되죠? 860pt는 BH의 효율이다. 효율은 BH분의 860pt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은 2분을 부하기 때문에 전부하면 500만 들어가는데 절반만 했었으니까 여기다 2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시간이 된다. 이게 7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점 간의 저항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간선 AD 사이의 전원을 공급하려고 한다.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모았어요. 그럼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I 자승 R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 지점을 갖다 잡고서 그러면 AB 사이의 저항을 갖다가 R이라 하고요. BC 사이의 R이고 그 다음에 CD 사이도 전부 다 R이라고 이렇게 가정합니다. 지점 간의 저항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지 이제 전력 손실 되는 거잖아요. I 자승 R만큼. 그렇죠? 그러면 A점을 갖다가 우리가 급전을 잡아놨을 때 여기서 이렇게 A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럼 여기로 가는 20A는 저항이 없잖아. 그죠? 저항이 없으니까 전력 손실이 없는 거죠. 그러면 A점 기준했을 때는 이제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 여기로 흘러가는 것이 30하고 40하고 50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30에 40에 50 되겠고. 자, 그다음 여기로 가는 건 30이 빠졌으니까 40하고 50이 흐르는 거죠. A점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가요? 50A가 이렇게 흐르겠네요. 자, 그러면 A점 거를 먼저 한번 잡아봅니다. 자, 30에 40에 50의 제곱에다가 R 플러스에다가 요것도 I 자승 R이니까 그러면 40에 50의 제곱 R에다가 자 플러스 50제곱 R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점 거를 산출해 주니까 자 요거 합은 얼마 나오냐? 25,000이 나와요. 25,000원 나옵니다. 25,000원이다. 그 다음에 B점을 갖다 급전을 잡아요. B점이 이제. 자, 여기가 급전이 됩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는 없는 거고, 자, 이렇게 가는 거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자,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거는 20이 가네. 여기는 20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로 가는 거, 그 얘하고 얘하고 더해줘. 40하고 50이네. 여기는 40하고 50이 되겠고, 자, 여기는 50이 되겠군요. 자, 똑같네요. 그래서 B점은 저 왼쪽 거부터, 자, 그럼 20의 자승이 아래다가 플러스, 나머지는 40하고 50 되겠죠? 자, 이거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자, R이 되겠죠? 자, 플러스 50의 자승의 R. 그래서 이제 B점을 갖다 잡으면, 자, B점은 11,000R이 나옵니다. 11,000R. 그 다음에 C점을 잡아봅시다. C점. 급전이.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거, 여기서. 자, 요렇게 가는 거는 5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20하고 3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20 플러스 30이고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50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저 왼쪽 거부터 20의 자승R 플러스에다가 20 플러스 30의 자승R에다가 자, 플러스 요거 들어가겠죠. 그러면 50의 자승R. 자, 그래서 PLC를 갖다 계산하면 요 값은 5,400R 나와요. 5,400R. 자, 그 다음에 D점 들어갑니다. 자, D점은 여기서 급전이 되는 거, 여기서. 급전되는 거니까 이건 필요 없고. 자, 이렇게 가는 거. 자, 이렇게 하면 20, 30, 50, 20, 30, 40이네. 20에 30에 40이, 그쵸? 여기 가는 거고. 여기는 20하고 30이 되겠고, 나머지 20 되겠군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런만 찾으면. 그래서 20의 자승의 R 플러스에다가 20 플러스 30의 자승 R 플러스에다가 나머지 20의 30의 40의 자승의 R 이렇게 잡으면 자, 되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D점에서는 얼마가 나오느냐? 자, 보니까 11,000R 나와요. 11,000R. 자, 따라서 손실이 제일 작은 데가 5,400R. 그래서 C점에서 급전하는 것이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C점이 됩니다. 차분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요거 전류가 이제 분리 나가는 것만 잘 찾으시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8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240kW로 5시간, 100kW로 8시간, 75kW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한다. 이에 따른 수전 설비를 450kVA로 하였을 때 부하의 평균 역률이 0.8인 경우 다음 강물임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건물의 수용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수용률. 자, 수용률이란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에 대해서 최대 전력이 되겠죠. 최대 전력에 대한 백분율 값인데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 최대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240kW예요. 240kW가 될 것이고 설비 용량은 450이 되겠죠. 450 곱하기 여기는 킬로와트고 여기는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자 뭘로? 코사인 세타로 곱해줘야지 킬로와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역률 0.8을 곱해줘서
자, 백분율 값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수용률은 얼마가 된다? 66.67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1부하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두 번째, 1부하율. 그러면 1부하율이란 하루 중에 대한 평균 전력에 대해서 하루 중에 대한 최대 전력의 백분율 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평균 전력을 구해서 우리가 사용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킬로와트 아워가 되니 곱하시면 되겠지. 자, 240킬로와트를 5시간, 100킬로와트를 8시간, 자, 75킬로와트를 11시간이면 되겠죠. 나머지 시간이니까 13시간이니까. 그러면 얼마의 킬로와트 아워가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평균 전력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사용 전력량 이 킬로와트 아워를 24시간으로 나눠줘 보니까 세모의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그러면 고로 1부하율이란 자, 최대가 240이니까 그 240킬로와트를 세모의 킬로와트로 나눈 백분율 값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9.05%가 자, 부하의 1부하율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용률과 1부하율 값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에 입각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9번 문제 자, 풀어봤습니다. 자, 10번 문제 봐요. 가공 전난로와 비교한 지중 전난로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4가지 쓰시오. 그래서 가공 전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에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요 날씨의 영향을 또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제 풍수에, 그러니까 태풍이라든가 비가 많이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거 많이 왔을 때 영향. 자, 그리고 이제 유해 동물 같은 이제 까치집이라든가 뭐 비둘기라든가 이런 새집 졌을 때, 그다음에 수목에 이제 혼촉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다양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에 쭉 설치하다 보면 또 건설상에 또 제약이 또 걸리겠죠.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곡도 건너야 되고 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 공존하기에는 이제 건물에 제약이 또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써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장점으로서는 첫 번째 기상 여건 등의 영향이 거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계절의 영향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풍의 영향도 없는 거고요. 자, 땅 밑에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충전부 전원에 의한 안전성 확보, 감전사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유도 장애가 거의 없다. 차폐 캡을 쓰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이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지중화 전선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에 그런 이제 전주라든가 철주, 철탑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장점인데 단점으로서는 이제 땅에 있다 보니까 냉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공 선로에 비해서 냉각 능력이 좀 떨어진다. 송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건설에 장기간 소요된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상승하겠죠. 그 다음 고장점 발견이 어렵고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신규 수요에 따른 탄력성이 결여된다. 왜냐하면 이 도시 계획에 따라서 얘를 갖다가 미리미리 어디에 필요할 것인가, 그렇죠? 얘를 잡아놓자.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 옆에 이제 뭐가 있어요? 상가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주택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미리 고려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전원을 다 연결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입선을 다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획대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전원을 연결해 쓰는 거니까. 근데 요 계획된 공간 외에 다른 쪽이 추가로 들어갔을 때는 얘를 갖다 연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애매하죠. 그런 부분들. 예, 그런 신규 수요에 따른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 이게 장점 4가지와 단점 4가지는 꼭 암기를 해 주십시오. 나오면은 이제 점수를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뭐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것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전기 설비에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첫 번째가 중성선 많이 쓰죠? 자, 이거는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극에 연결되는 전선이다. 그죠? 다선식 전로에서 이게 중성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계로, 등전이 본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분계로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차단기가 있고요. 얘가 간선이에요. 간선. 그럼 여기서 분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분기용 차단기가 있겠죠? 자, 분기 차단기에서 쭉 가서 이거 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선에서 분기에서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이 사이의 배선을 자, 뭐라고 그래요? 분기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기회로. 자,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등전입성을 얻기 위해서 전선간을 전기적 접속하는 조치다.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똑같이 맞춰줌으로써 전압차가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전압차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즉 전위를 일치시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등전이 본딩. 옛날에는 이제 등전이 접속했다가 본딩이라는 용어로 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용어 정의도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그런 이제 서술형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근래 나왔던 거 위주로 하시고, 최근의 유형은 전부 다 계산 능력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 더 치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11번은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에요. 22.9kV에 1000kVA 폐쇄형 큐비클. 큐비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철제 외암의 차단기, 단로기, 어떤 기계 기구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자, 이걸 우리 큐비클식이라고 하죠. 큐비클식 수변전 설비가 설치된 변전실이 있다. 그 폐쇄형 큐비클에는 CB형, PFCB형, PF, S타입이 존재한다라고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변전실의 유효 높이는 자,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라고 했어. 그 유효 높이는 4.5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된다. 자, 변전실의 추정 면적은 자, 몇 제곱미터인지 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뭐 이번에 추정 면적은 추정 개수. 자, 추정 개수. 이거는 추정 개수가 됩니다. 추정 개수. 추정 개수 곱하기 자, 킬로볼트 암표예요. 자, 변압기 용량입니다. 그 변압기 용량의 0.7승을 한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정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추정 개수는 1.4이고 곱하기 변압기 용량은 1000kVA니까 1000에 0.7승을 해보시게 되면 그 추정 면적은 176.25 자, 스퀘어가 나오더라. 제곱미터가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변전실의 높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변전실이 가지고 있는 추정 자, 면적이라고 하는 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문제 자체를 접근을 못 하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의 감쇄 프로브는 입력 전압의 크기 10배의 배율로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면서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임피던스 RS는 1메가옴이고 프로브의 내부장 RP는 9메가옴이다. 이렇게 자,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브의 입력 전압을 220을 한다면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나는 전압은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자, 요거 220 전원 기준 잡았을 때 얘하고 직렬이잖아. 그렇죠? 프로브하고 그다음에 오실로스코프하고 이제 직렬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갖다 이제 등가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입력 전압이니까 220V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 프로브에 그다음에 여기는 오실로스코프. 여기가 9메가옴이고요. 여기는 1메가옴이에요. 자, 그럼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게 얘하고 직렬이니까 여기 오는 전류는 일정하잖아. 그럼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죠. 그러면 9대 1에 저항의 비가 9대 1이야.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9대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220에 9 여기는 220 아니 22에 9. 자, 여기는 22에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요거 전압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냐.
자, 9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곱하기 220이니까 그러면 220을 10으로 나눠준 거니까 자, 2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22V, 여기는 자, 198V 이렇게 되겠죠? 198V. 자, 따라서 우리 교재는 이제 요 부분이 생략이 되고 요렇게 해놨잖아요. 220 나누기 10에서 22V. 자, 그쵸?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거. 자, 두 번째. 오실로스코프의 내부장 RS 1메가옴과 CS 200피코의 콘덴서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콘덴서 CS에 대한 태분의 등가가 다음과 같다면 시정수와 자, 입력 221일 때 태분항의 등가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는데요. 지금 얘하고 직렬로 이렇게 자, 조합이 됐네. 그러니까 RTH는 합성 저항값이 되겠죠. 그죠? 합성 저항 나왔다고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0.9가 나왔다. 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자, 뭐로 표현했을까요? 합곱으로 자, 이렇게 자, 표현했겠죠. 그죠? 9하고 1메가옴이니까 합곱으로 계산하면 0.9가 나오겠죠. 이제 9 플러스 1에다가 9 곱하기 1이니까 10분의 9에 0.9. 그죠? 요거는 그렇게 나왔다. 자, 0.9예요. 그럼 시정수라는 것은 RC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RTH에다가 자, C값은 CS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0.9 메가예요. 10의 6승이죠. 곱하기 CS는 200의 피코니까 10의 마이너스 12성.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니까 요거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세클. 자, 요런 식으로 하든지 자, 또는 요게 마이크로니까 180 마이크로세클 이렇게 쓰든지 옛날에는 세클을 갖다 SC 썼는데 요걸 갖다가 S로 이렇게 자, 표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시정수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태분항의 등가 전압을 갖다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럼 태분항의 등가 전압 ETH가 나오려면 자, 요 그림상에 봤을 때 콘덴서 쪽이니까 여기하고 지금 뭐예요? 여기가 자, 개방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개방했을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이 ETH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바로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ETH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쓰면 여기 걸린 전압, 여기가 ETH란 말이에요. 여기는 9, 얘는 1. 그쵸? 요거 전체는 자, 220V.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이다. 자, 1메가옴에 걸린 전압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TH는 9 플러스 1에다가 여기 걸린 전압입니다. 1 곱하기 자, 전원은 220V. 자, 이러니까 요것도 22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분항의 등가 전압도 22V가 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가 주파수가 10kHz일 때 주기는 얼마냐 물어보세요. 자,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죠. 그러니까 10kHz니까 10의 3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는 10분의 1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올라가니까. 그럼 얘는 0.1, 자, 뭐가 돼요? 밀리세크. 자, 이렇게 잡겠네요. 그래서 3번은 0.1, 자, 밀리세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출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연습을 좀만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자,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교류용 적산 전력계에 대한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동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잠동을 막기 위한 유효한 방법을 두 가지만 쓰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아날로그 방식의 이제 적산 전력계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에 이제 알루미늄 원판 집어넣고 여기다 전기가 흐르게 되면 와전류에서 원판을 돌리고 여기다가 카운터를 달아서 얘가 계기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엔 다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네, 디지털 적산기를 쓰는데 아직도 뭐 아날로그를 사용한 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동 현상이 뭐냐? 요거는 얘를 갖다 밀어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판이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얘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원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즉시 멈춰야 되는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들어간다. 그래서 무브한 상태에서. 이게 잠동이라는 거는 무브한 상태에서 정격 전압, 정격 주파수가 있을 때 그 값에 110%를 인가했을 때 1회전 이상 회전하는 게 잠동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회전 이상 회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얘가 1회전 이상 회전을 해. 그게 잠동이다. 그래서 그런 잠동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멍을 뚫거나 또는 철편을 붙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잠동 현상, 무브한 상태에서 정격 주파수, 정격 전압 110%인가요? 계기의 원판이 1회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을 잠동 현상이라 한다라는 얘기죠. 테스트할 때. 그래서 대책은 구멍을 뚫거나 작은 철편을 갖다 붙임으로써 이제 요 관성력을 좀 줄여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산전력계가 구비할 전기적, 기력, 성능상 특성을 세 가지만 쓰시오 몰아왔어요. 일단 과번량이 커야 되고요. 부하 특성이 좋아야 되고 강도가 커야 된다. 자, 근데 실적으로 온도나 주파수 변화에 따른 보상이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옥내에 설치가 적당할 것. 그래서 과번해당, 부하 특성, 기력 강도 이렇게 세 가지만 쓰셔도 자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다 이제 두 가지 더해서 5가지 쓰시오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니까 자 잠동 현상 대략수 좀 알아두십시오. 그때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나왔으니까 나왔던 거는 또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습관적으로. 15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표는 어떤 부하의 데이터의 예이다. 자, 이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발전기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유도 전동기가 있고 유도 전동기가 지금 37kW짜리 6대가 있고요. 자, 11kW짜리가 있고 전등 전열이 있습니다. 자, 이때 발전기의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전부와 정상 운전 시에 전격 용량은 몇 kVA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전부와 전격 부하의 kVA입니다. 1번에 kVA는 효율과 역률이 지금 합성 지금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88%예요. 88%. 자, 이 역률로 나눠 주셔야 되겠죠. 자, 뭘 가지고 킬로와트를. 그럼 여기는 45.7 곱하기 6이고 14.3이고요. 여기는 30이 되니까 이때 계산을 해보면 361.93 kVA라고 하는 수치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발전 용량을 구할 수 있었고, 자, 두 번째, 이때 필요한 엔진 출력을 PS라고 하는 건 뭐야? 페르테스타르게, 그러니까 마력의 단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력의 단위. 우리가 1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746와트 또는 0.746와트라고 하죠. 1PS는 0.74kW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1PS는 페르테스타르케라고 하는 단위예요. 자, 여기는 자, PS는 얼마? 0.74kW다라고 하는 수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필요한 엔진의 출력은 자, 얼마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발전기, 전동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발전기에 의거해서 만든 전기를 전동기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입력이고 여기는 출력이 돼요. 그럼 우리는 효율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죠. 효율은 입력에 대한 출력이니까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돼요? 입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입력. 그러면 입력은 그 효율을 출력으로 나눠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율이 0.92니 0.91을 자,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수치로서 계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45.7 곱하기 6 플러스 14.3 플러스 30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자 효율로 나눠줬어. 근데 자 거기서는 얼마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1W는 자 1PS는 0.74kW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kW는 자 얼마냐? 1.36PS가 돼요. 그럼 PS 단위로 환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1.36이 돼야 되겠죠. 왜? 선생님 여기서는 이거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0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킬로와트니까 이 킬로와트를 자 효율로 나눠주시고 그 킬로와트에 대한 1.36을 하게 되면 마력의 단위로서 환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력이 얼마 된다? 470.83 PS가 된다. 마력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1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